둘, 셋. 안녕하세요. 라이프타임 모빌리티 소카에서 마케팅 총괄하고 있는 조준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업에서 브랜딩만 계속 해왔고요. 싸이월드라든가 홈플러스, 그리고 조스푸드의 어묵티 같은 거, 포켓몬빵과 삼립호빵, 식빵언니, 이런 것들 브랜딩을 해왔습니다. 브랜드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고대에 북유럽에서 많이 쓰던 말이에요. 낙인을 찍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소를 키운다거나 염소 같은 거를 키울 때 그 밖에 데리고 나서 풀을 뜯기죠. 그러다 보면 내 소와 옆집 소가 이렇게 섞이게 돼요. 그럴 경우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엉덩이에다 낙인을 찍던 행위를 브랜드라고 합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고, 그래서 브랜드라는 말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역시 구별, 구분, 차별화, 이런 게 브랜드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브랜드는 지금은 대표적으로 쓰이는 말이 기업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런 메시지로 포장을 해서 전달을 하는, 그걸 브랜드라고 하면, 브랜딩은 그것을 소비자, 고객들한테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를 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멋있는 개념을 만들어서 이런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알리는 행위까지 포함해서 브랜딩이라고 하죠. 한 카테고리에 상품이나 서비스가 한 가지밖에 없으면 그게 만들어 놓으면 팔리니까 그게 브랜딩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 제품과 서비스가 많죠. 그래서 내 제품, 내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제품은, 이 서비스는 다른 브랜드하고 뭐가 다른 거야, 이런 거를 효과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브랜딩은 내 브랜드, 내가 만든 거, 내가 어떤 개념을 갖고 만든 거를 다른 브랜드보다 더 좋아, 그리고 다른 브랜드와 이게 달라, 이게 너한테 맞는 거야, 이런 걸 알려줘야지 팬을 만들고 구매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한테 맞는 거구나, 이게 더 좋은 거구나, 이런 신뢰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브랜딩을 하는 겁니다. 그 신뢰가 있어야 구매를 하면서도 나 이거 잘 샀어, 그리고 다음에 또 사야지, 재구매가 일어나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로열티가 생겨서 재구매가 일어나고 남들한테 이거 좋은 거야 라고 홍보를 해주고 팬이 되고, 그러면 그 브랜드의 지속성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브랜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있죠. 저도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는 키 메시지가 제품 관련된 게 아니에요. 제품 얘기를 잘 하지 않고 환경을 보호하자, 이 환경을 지켜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죠. 심지어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목적은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이 제품을 사지 마세요 라는 광고까지 내서 제품을 많이 사게끔 하는 거를 오히려 반대하고, 그리고 온라인몰에서 파타고니아를 검색하면 중고 제품이 먼저 올라오게 하고, 실제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제품을 되게 많이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그 사업 활동을 해서 벌어놓은 재산을 환경단체에 기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파타고니아의 대주주는 자연이에요. 자연 환경이 돼버렸어요. 그런 일련의 활동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최근에 저거 쟤네 환경 얘기하는 거는 마케팅 전략 아니야? 마케팅 컨셉 아니야? 라고 했던 사람들한테 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스토리를 기부를 다 해버림으로써 그냥 팩트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브랜드가 전하는 메시지를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진정성을 갖고 행했으니까. 그렇게 내가 그런 행위를 직접 스토리 두잉으로 행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신뢰를 쌓게 됐는데, 그게 브랜딩의 목적입니다. 그 메시지, 그 행동에 노출된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브랜드죠. 자, 그러면 이제 브랜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앞에 제가 브랜드는 차별화가 본질이다, 남과의 구분이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차별화를 위한 핵심 메시지를 만들어야 돼요. 핵심 연상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핵심 연상 이미지만 만들면 그게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좋은 연상 이미지를 만들었으면 남들한테 널리 퍼뜨려야죠. 멀리 퍼뜨려야 그 브랜드를 좋아하게 되고 팬이 되고, 그럼 구매를 하고, 써보고 좋으면 또 구매를 하고 주변에 추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브랜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핵심 연상 이미지를 만든다. 두 번째는 그 만든 연상 이미지를 널리 알린다. 널리 알려서 좋아하게 만든다. 그게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핵심 연상 이미지를 만들 때는 기획을 할 때 이렇게들 많이 해요. 일반적인 방법이 3C 분석이죠. 처음에 나를 먼저, 내가 뭘 잘하는가, 내가 뭘 남들과 다르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경쟁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무슨 제품을 내놨는가, 쟤네 제품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런 걸 보죠. 세 번째는 고객들이 요즘 어떤 걸 좋아하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떤 패턴을 보이는가, 이런 걸 분석을 하게 되죠. 셋 다 중요하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나입니다. 나. 우리 회사, 내 브랜드. 내 브랜드가 제일 잘하는 게 무엇인가. 제가 제일 내세우고 싶은 게, 경쟁사가 이미 내놨어. 그러면 이미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네? 라고 해서 그거를 버리고 다른 거를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른 좋은 걸 찾은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내세우고 싶은 거, 내가 남들과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을 더 강하고 더 세분화해서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그냥 브랜딩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 브랜드를 통해서 세상에 이런 변화를 줄 거야.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고객들한테 나는 어떤 약속을 할 수 있어. 라는 걸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나는 구매하는 사람한테 뭘 줄 수 있는가? 이 사람들한테 기능적으로 뭐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더 폼나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줄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죠. 저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3C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브랜드들이 뭐 그 이론과 뭐 실행 경험도 있음에도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브랜딩이라는 걸 생각할 때 포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거를 뭐 효과적으로 여러 기법들을 통해서 알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 포장하는데 너무 포커스가 맞춰진 나머지 상품의 본질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뭐 다른 거, 아니면 당신, 이렇게 포커스가 돼 있어서 내 얘기가 결국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성공적인 브랜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사는 게 아니라 갖고 싶은 걸 산다, 사고 싶은 걸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게 너한테 필요해가 아니라 이게 왜 너한테 맞는지, 이런 메시지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좋은 거를 산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물건을 사는데 다 좋은지 검증을 하겠어요. 사실은 좋다고 알려진 걸 사는 거거든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동물이니까 되게 이성적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사고 싶은 걸 정해져 있으면 그게 실제로 뭐 스펙 비교하고 이게 스펙이 더 좋더라도 더 끌리는 거를 사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뇌 구조가 되게 복잡하지만 크게 뭐 대뇌 피질, 변연계 이렇게 나누면 사람이 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동물이니까 대뇌 피질이 작용을 해서 물건을 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나 저거 사고 싶어, 되게 끌려, 매력 있어 라고 이 변연계가 그걸 결정한 다음에 대뇌 피질이 저거 사고 싶은 이유를, 사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는 파가 있거든요. 저는 후자입니다. 내 제품에 좋은 점이 있고 이게 너한테 맞는 점이 있으면 그거를 사고 싶게 만드는 것. 브랜딩은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기분의 영역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은 기분을 만들어서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은 카피가 될 수도 있고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모델이 될 수가 있고 톤 앤 매너도 될 수 있어요. 그런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기분이 좋은 환경으로 내 브랜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또 너무 내 메시지만 전하면 어려워요. 왜냐면 선택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소비자의 트렌드가 바뀌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브랜드도 약간의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고집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멋있지만 불편하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 변화를 계속 지켜보면서 하지만 중심을 여기다 두고 그 변하는 세상에 맞게 조금씩 튜닝하면서 플레이하는 것, 그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브랜딩은 반드시 필요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도 브랜딩 해야 되고 내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 브랜딩이 돼야 돼요. 왜? 이 수많은 대안 중에 내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잘리던 사업이 망하던 또 일어나야 되니까 그때 브랜딩이 힘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잘하는, 성공하는 브랜딩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데 다음에는요, 제가 실무하면서 직접 했던 사례들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